스매싱에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몇 번? 15번. 쉬는 시간에 한다고? 그냥 상담 안 해요? 굳이 쉬는 시간까지 써. 아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1550. 저기 지금 아니 하얀데?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해볼까? 너 질문 아니 질문. 이거 한 번에 들었고 하면 이거 혹시 오늘 다 못 풀었다 하면은 풀면서 같이 따라와 주면 이제 계절적으로 상담하면서 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고 하고 있는데 학교 환경에서 보면은 진짜 막 내가 고3으로 돌아갔어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주고 싶어. 학통은 진짜 마음에 안 닿아. 왜냐면 이건 진짜 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거든 학통은. 근데 이 두 권을 못 끝냈다라고 하는 거는 아 그건 진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2월 달에 아직 시간 많이 평소 많이 나왔다. 한 5일 남았잖아. 그치? 그리고 뭐 3월달 3월 3일에 가나? 3월 2일? 3월 3일? 3월 3일 3월 3일까지로 치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 악착까지 더 해봐. 그러니까 좀 학원 다른 학원들도 이제 좀 마무리되는 시기고 뭐 인터도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날 잡아가지고 나는 그냥 스매싱만 풀겠어. 아니 개념 라이트만 풀거나 개념 라이트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전 8단원까지 전부 다 넘기면서 한 문제라도 안 채워져 있으면 다 하는 거. 다 끝내고 다 끝내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또 자랑하는 거지. 이거 다 했어요. 스매싱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거 빨리 다 못 끝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개념 셀렉트 하나라도 좀 꼼꼼하게 해봐. 그렇게 해서 해야 다음 달에 또 교육적 평가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실전적인 개념들도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능 특강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해서 좀 등급을 잘 만들었거든. 내신이나 수능에 다 중요한 과목이. 요거 설명을 해주기 전에 여기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내가 카운트 얘랑 같이 카센터 열기로 내가 카운트 볼게. 옛날 회계사에 꼭 이뤄주기로 했어.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있는데 이거 자체의 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게 뭐
표준 편차 분산 같은 게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일부를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기를 뭐 3이라 5 정도를 크기를 5라 둔다 하면은 한 번만 추출을 했다고 해봐. 이렇게 꺼냈으면 얘에 대해서 x1의 이거를 계산을 한다는 거지. 꺼내는데 여기에서 나온 애들이 뭐 5개였잖아. 1, 2, 2, 3, 4 뭐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이걸 이제 5로 나눠서 평균을 만드는 거. 근데 이거를 또 뽑았어. 그럼 그건 이제 x2에 대한 바거든. 평균을 따질 때. 그럼 이 평균은 이 평균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어. 모집단의 평균은 m이었다 하더라도 뽑은 크기가 5라고 하면 5개를 뽑았다는 얘기인데 뽑은 것들의 평균 또 뽑은 것들의 평균은 매번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실행을 해보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지. 다 실행을 해봐서 얘네들을 전체를 다 평균을 내잖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이거 하나들은 그냥 표본 평균 각각이라고. 각각인 건데 이 표본 평균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낸게 그건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개념인 거고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배운 거야. 그걸 연결시키면 된다. 그렇지? 이 표본 평균들은 다 얘랑 다를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네들 전체 평균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이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얘에 대해서 요거 있지. 딱 한 번만 뽑은 거. 한 번만 뽑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던 거냐면은 표본 평균을 그냥 x1 바를 둔다 하면은 여기다 한글로 쓸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있고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걸 묻는 거는 안양 지역, 의왕 지역 뭐 다 합쳐서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말 안 물어봐. 이거는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던 거냐면 얘네들끼리의 평균이 중요하고 얘네들끼리의 분산 이것들끼리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론을 정리해보면 얘네들끼리의 평균 EX파는 좀 전에 설명했던 거였고 VX파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이거를 이 크기로 나눠줘요. 크게 5였으면 5로 나눠줘. 얘를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하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그치?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게 이게 모집단의 정규분포. 그러면 얘네들을 크기를 줘서 뽑은 애들끼리의 평균을 내서 분산을 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그래프는 뭐 정도의 크기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분산이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잘했어. 네. 루트 n으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 n으로 나누고 있잖아. 작아지는 거고 그 얘기는 중심에 더 몰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까지도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어. 이게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해석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띄든 정규 분포를 띄지 않든 그 n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묻지 않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대부분의 문제는 나오고 설사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n 값을 충분히 크게 줘서 이 표본을 뽑은 것들끼리는 정규 분포를 되게끔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 원래 물음표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물음표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 아닌 경우들도 있는.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그냥 실생활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 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뽑아서 여기끼리의 평균이랑 이거 지금 나온 애들의 평균을 보면서 이 평균을 봤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이
추측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 볼게. 얘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은 x 바 m 이 부등식의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x 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빼기 만약에 95%의 신뢰도로 조사했다고 하면은 1.96 곱하기 루트n분의 시그마고 여기는 x 바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던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수만 외우고 있지 말고 얘는 이제 어디서 나왔던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냐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1.96이 있고 여기 1.96이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0.475 여기도 0.475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속할 확률이 지금 이 정교분포 상에서는 95%라고 볼 수 있지. 그거를 깔아놓고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m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x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 그냥 표본을 뽑았을 때 평균이야. 평균. 그치?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쳐. 날개 펼치는 거지. 날개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 할 때마다 이상하네. 날개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 날개 안에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있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100번을 해보면 95번은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지. 그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계산을 할 때 이거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처음에 m 시그마 모집단이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n 0의 1의 정도로 넘기는 계산을 했던 거는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얘를 약간 한 단계를 더 우회한다 생각해요. 이 분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이게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을 자르고 한 단계를 더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집값이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g라고 하는 거를 표준화를 할 때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n 이렇게 지금 계산했던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 빼기 n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단계를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걸 계산을 할 때는 이 집값으로 하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여기에 표준 편차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따른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 루트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 기본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규빈이 괜찮지? 막 2달 동안 힘들었는지 부상자가 막 속출하고 있어. 갑자기 막 전쟁터 끝난 느낌. 비염 생기는 사람들도 막 감기도 많이 걸리고. 비염이 생기는 거야? 어? 비염이 생기는 거야? 비염 원래 있었던 게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팔다리 부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조심해. 울다. 건강하세요. 쉽지 않다고?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지. 아니야. 우리 살 수 있어. 난살 건데. 전안살 거예요. 그러니까 1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멀쩡하면은 더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맨날 침대에 누워있을 거면은 한번 확 가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100살까지 사시면 되세요. 좀 오래 살려면 동반자도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세상 애들 힘드네. 애들 쭉 괴롭히는 거구나. 나이 들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통을 하고 있으니까 확률로 보자면 수학을 별로 하셨어. 지금 88년생 38세인가 그 정도 남자 결혼율이 50%가 안 되더라고. 38세. 아직 희망이 있네 쌤. 나는 28세. 네? 예? 왜? 나가주세요. 그거는 좀. 쌤 그걸로 쭉 밀고 가세요. 28살 같아요 쌤. 쭉 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멀었으니까 좀. 38세 아직 멀었으니까. 아 근데 마인드가 그러시나.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몰라. 저희 쌤보다 굉장히 진짜. 정치위면체가 있대. 여기 한번 시작해볼게. 정치위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분적 편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큰 고민이 없는 게 이렇게 표를 그려서 생각해보면 돼.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x가 있고 p가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1, 그 다음에 2, 그리고 3. 근데 A더블처럼 숙제 아니었거나 이 관련 문제 못 풀었으면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막 그 문제 좀 읽어보고 좀 생각도 하고 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봐. 여기 총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 1이 2개를 했으니까 6분의 1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2가 적힌 건 4개 있으니까 3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3이 적혀 있는 건 6개 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하나하나 해보면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얘는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거는 6 곱하기 2x가 하고 이 빼기 7 감안해줘야 되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쪽은 그냥 36 곱하기 9x 감안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거. 그치? 그러면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하는 상황들만 이제 연결시켜보면 되는 건데 여기는 보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x는 x바 말고 일단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 계산이 통분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은 처음부터 6분의 2, 6분의 3 써서 계산해줘. 이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만들어서 봤을 때 그냥 3분의 7이 나오지. 3분의 7.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고 여기에서 빼기 하고 3분의 7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걸로 보시면 3분의 7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치? 그럼 분산이 9분의 5가 잡힌단 말이에요. 했으면 문제에서 20번 던진다 했잖아. 20번 던지면 표본 크기가 20이라는 20번 던진다. 표본 크기 20. 표본 크기 20인 거니까 결론을 낼 때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는 이 x바도 똑같을 거야. 이거 3분의 7로 그대로 유지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근데 이쪽은 9분의 5가 아니라 9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20으로 나눠줘야 돼. 9분의 5.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36분의 1. 여기 3분의 7인 거니까 둘이 여기다 대입 각각 하면 되겠지.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1496번도 그래서 요거랑 풀이가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야. 계산이 거의 비슷해. 이거 그대로 가보면 아까처럼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일단 표를 만들어 놓죠. 표를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1, 2, A, B거든. 1, 그 다음에 2, A, B 이렇게 잡혀있고 P 값이 이렇게 있다. 근데 6개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3이다, 크기가 20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아직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거 하나에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지금 모집단이야. 모집단에 확률 분포표를 제대로 만드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1은 2개 있어. 6개 중에 2개 있으니까 3분의 1. 2도 2개 있으니까 3분의 1. 근데 A랑 B는 하나씩 있으니까 6분의 1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인 거야. 모평균은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6분의 1을 묶어주면 a 더하기 b 그 이쪽은 3분의 1, 3분의 2 더하기 1인 거니까 플러스 6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 x바가 3이라고 했어. 이 x바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3은 당연히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 둘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에 대한 식은 하나 나오게 되겠지. a 더하기 b는 3이 되려고 하면 12가 된다.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a분의 b 구하라 했으니까 a, b 구하려고 하면은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만들면 돼. 근데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가봐. 뭐부터 해보냐면은 일단 이거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간다 하면은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a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1 하면은 여기에서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을 빼는 건데 요것이 어디였지? 3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3분의 1, 3분의 4 여기 6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지. 그래서 이쪽으로 써보면 6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 3분의 1, 3분의 4, 3분의 5 그치? 그 다음에 10에서 빼기 하고 9, 6, 54 빼주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4를 써주면 돼. 이 계산은 지금 바로 암산 안 된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면 돼. 별거 아니야. 이거는 44를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이제 이 분산이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제곱 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vx 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제곱 평균 이거 이제 표본 평균의 제곱 평균 표본 평균의 제곱 평균 빼기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을 이렇게 빼면은 x 바의 분산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있었잖아.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분의 30이라고 주어졌어. 3분의 30. 그치?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3이야. 3이지. 이만큼이 군 거야. 이렇게. 그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은 3분의 27이지. 3분의 5가 돼. 그러니까 이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3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제곱 평균 이용을 해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vx라고 하는 건 3분의 5가 나왔으니까 아까 크기가 3이라고 했었지. 크기가 3이면 모집단의 분산이 6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4.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 3분의 5. 그 둘이는 어떤 관계냐? 같다라고 그대로 놓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모집단의 분산을 몇 수로 나눠야 되겠어? 크기로 나눠야 돼. 크기가 지금 3이었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를 나누기 3을 6분의 1가 있었으면 이렇게 지금 써주면 답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4 나누기 6에다가 나누기 3을 한번 해주는 거야. 이게 3분의 5랑 같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산은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면 아까 썼었던 요거랑 둘이 연립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이해 괜찮아? 요 관계 3으로 나눠서 크기로 나눠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 좀 잘 정리해보자. 1495 1515번 1512번
지금 통계 쪽 이해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할만하지. 뿌듯하네. 1512. 네, 가보면 생수 한 병의 무게가 500. 근데 10의 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모집단에 대한 걸 알려줘. 근데 이 회사에서 25병을 한 세트로 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이렇게 내가 해준 표시대로 가보면 평균은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25병을 나눠 25분의 10의 죠. 이렇게 분산이 확 작아졌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뭐의 분산인 거냐면은 평균끼리의 분산인 거야. 평균의 분산은 확 작아진다. 그치?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5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인 거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지. 0의 1의 제곱 이렇게 바꿔내는 거니까 뭐 시험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개념 연결시켜주려고 이렇게 도식화해보고 있어. 그 집값이 2분의 그 다음에 x 바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지금 정리해줘. 표본 평균에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입원은 좀 별표 쳐놔야 되겠다. 이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 뭘 하나 조심하냐면은 이미 추출한 한 세트의 무게가 12,6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기 x 바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건 한 병의 무게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 근데 거기다가 다시 20으로 이렇게 곱해줘. 이거를 이제 못해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보다 12,6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돼. 그치? 이게 만약에 안 떠오른다 하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x바는 12,600을 25로 나눈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한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들 줄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거 좀 잘 잡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예림이.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해보면 x 반은 25분의 그 다음에 12,600 이렇게 하고 나면은 5, 25 여기 5, 20 5, 25 5, 20 맞나? 5, 25 5040 이렇게 500 504 하나씩 빠져야 되네. 504 이렇게 지금 간상화를 볼 수 있다. x바가 503보다 크거나 이게 x바입니다. 여기 x바 있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504를 쇼 대입을 해주면 이 값은 2분의 3이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2보다 크거나 따인 경우는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0.0228 이렇게 하면 돼. 1515번 1515번, 1516번 다 평가 문제였던 건데 잘 한번 해석해보자. x 바가 아니라 그냥 x 3.4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 그리고 p x 3.9 게다가 플러스 p 집값이 마이너스 1분의 4. 내가 문제 풀 때 수식으로만 풀지는 않고 있거든. 중간중간에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정교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단을 해보면 같이 도움이 되거든. 그걸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볼게. 우선 보면은 이거 표준 정교 분포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3.4보다 크거나다가 2분의 1이면 평균을 알 수 있거든. 평균 몇이라는데? 이 정교 분포의 평균은 몇이야? 2분의 1인 거야. 아니지 3.4.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2분의 1이고 작거나 같은 것도 2분의 1일 거야. 평균이 딱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 x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고 시작한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치? 얘는 이랬어.
여기 3.4보다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정규 분포표 아니야. 그냥 정규 분포표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어떤 3.4보다 크거나 같다가 2분의 1이고 여기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봐. 그러니까 평균이 3.4일 수밖에 없지. EX가 3.4야 돼. 내가 뭐 잘. 다시 물어봐. 그러니까 EX가 2분의 1이. 아, 내가 왜 2분의 1 줬지?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야, 3.4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요걸 봐보면 3.4가 여기 있으면 3. 일단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 하나는 그냥 정규 분포고 하나는 표준 정규 분포야. 동시에 그래프 위에다 표시할 수 없지만 이거를 집값으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왔다 이 부분인 거야. 그치? 근데 이 둘이 더해서 확률이 1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1보다 작고 나왔다 있어요. 1보다 작고 나왔다. 1보다 여기 여기지. 1보다 작고 나왔다 있으면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면 2분 색칠하고 있는 2분 있지. 여기 이만큼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정확히 1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의 대칭적인 지점 1보다 작고 나왔다는 사실을 집값으로 번역하면 집값이 1보다 작고 나간다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1보다 작고 나갔다 더하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다는 1이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 내보면 이 집값을 바꿨을 때 3.9인 거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L 3.3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얼마냐면은 1이야. 1인데 이 x에다 뭐 대입할 거냐면은 3.9를 대입해주는 거야. 3.9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 시그마분의 0.5는 1인 거니까 시그마 값은 0.5라고 하는 사실을 그치? 그럼 이제 정답에 가까워졌지. 문제에서 x 바가 px 바가 요게 3.5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봐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기 x바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0.0으로 하고 하는 거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지. p 집값을 바꾼다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 루트 25명이지?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가 0.5 분의 그 다음에 x 바 마이너스 3.4 이렇게 써주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지금 바뀌는 x 바가 g로 바뀔 때 얘가 이렇게 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 x 바 자리에다가 3.5를 대입하면 돼. 3.5를 쏙 대입하면 된다. n이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0.5까지. 여기다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p x 바가 3.5보다 크거나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3.4가 평균이었지. 3.4가 평균이었으니까 평균보다 큰 쪽에서 크거나 같다를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야. 0.5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거는 이제 먼저 전제로 깔고 나머지 부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우고 봐보면 여기 밑에 3.9가 이런 데서 3.9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지금 얼만큼 되는지를 3.5지 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얼마나 확률이 들어간지 물어보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일단 얘 정규 분포를 만든다 생각하면 정규 분포가 이거거든. 정규 분포가 3.4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0.5의 제곱곱비 분산이야. 그치? 근데 이건 모집단이야. 모집단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자라고 한 거냐면은 이렇게 3.4에 콤마 3.4가 뭐야? 3.4 콤마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25명을 뽑는 거니까 20으로 나눠줘야 돼.
225분의 0.5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 바꾼다는 거지. 하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내서 n0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정교화의 도구는 집값은 얘 루트 5분의 0.5 5분의 0.5 이게 지금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분의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3.4를 이렇게 써주면 얘가 2단계로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치? 거기다 이제 3.5를 대입한 거. 3.5를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을 마무리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럼 계산 마무리 해보면 여기다 3.5를 대입할 거잖아. 이 자리에다가 3.5를 대입하면 집값 얼마 나와? 이 위에는 0.15 밑에는 5분의 0.5면은 0.1이지. 0.1분의 0.15니까 2분의 3이야. 1.5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3.5였지만 이걸 집값으로 바꾸면 얘가 1.5가 된다. 1.5보다 큰 같은 부분의 넓이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보면 0.5에서 0.433이 빼면 되겠지. 그게 정답이다. 연기 이해돼? 이제 한동안 통계 부분은 안 볼 거야. 이제 앞으로 지겹게 1, 2단원만 할 거거든. 아 지겹진 않아. 지겹진 않아. 그래요? 통계가 너무 싫다고? 하는데 통계는 널 미워하지 않아. 내가 미워하지. 난 재밌는데 이상하다. 아, 그럴 수 있지. 쌤 제일 이상이었어요. 어? 쌤 제일 이상. 내가 이상하다고? 아니 막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답이 있잖아. 네가 답이 없어. 우리 답이야. 기승전이죠. 어? 기하보다 재밌어. 일단 1516번 가보자. 1516번에 성인들의 1위 하루 물 사용량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x랑 y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x는 이제 220이 평균이야. 220 평균이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시그마라고 분단하면은 y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가 240이 평균. 240 평균인데 표준 편차가 1.5배라 했으니까 1.5 시그마 이렇게 좀 써주면 나와. 시그마. 그치?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도식화를 잘해주기 위해서 칸을 살짝 띄워볼게. 1.5 시그마 이렇게 간단하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있다. 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 계산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지. 먼저 큰 흐름을 한번 봐봐.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어차피 240은 똑같은 220은 똑같을 거고 240도 똑같을 거고 이 분산 표준 편차만 달라진다는 생각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가보면 문제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은 n명을 뽑았네. n명 뽑았으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렇죠. 이렇게 분산 맞지?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 여기 1.5배라고 했어. 1.5 시그마 1.5 시그마에 그 다음에 9n명을 뽑았다 했으니까 3루트 n명 요거의 제곱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근데 도식화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문제는 다 풀었네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풀어볼게. 일단 요 1번 상황 2번 상황 두면은 1번 상황부터 정리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x바가 p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을 그렇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바꿔보면
G값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까 썼었던 요 값, G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220 이렇게 x 바 마이너스 220 이 x 바 자리에다 215를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럼 대입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215 빼기 220 이거보다 G값이 작거나 같아질 확률을 계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치? 그럼 상황 정리해보면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한번 식을 붙여주면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to n 그치?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0.1587이면 이제 음수 쪽에 있는 거거든. 그치? 음수 쪽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쯤에서 여기 0.1587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내 G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면 되지. 그래서 표를 봐보면 0.1587이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실을 봐보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버리면 되겠지? 지워버리고 나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분의 5다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어. 그렇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주고 곱했으면 되는 수만. 근데 이 공식이 이제 등식이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봐. 두 번째에서 물어본 건 P Y 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G를 써야 돼. 이 G는 어떻게 되냐? 요거 잘 봐. 3루트 n분의 1.5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이게 Y 바 마이너스 240이네.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라인 맞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지우면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5 있었어.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치? 밑에가 지금 2분의 5 맞지? 표준 편차가 2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여기다 대입해보면 2분의 5 분의 그 다음에 y 바 빼기 240인 건데 여기다 235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 235를 이렇게 좀 대입. 235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마이너스 5 위에는 밑에는 2분의 5인 거니까 둘이 샥샥 지우고 나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G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표 확인해 보면 0.477에다가 0.5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1512번 키위를 키운대 공장에서. 왜? 키위를 못 먹어서. 아 이 당도가 90, 11, 12, 13. 과일 사보면 뭐 12 브릭스 뭐 이런 당도 표현이 있더라고. 본 적 있어? 없어? 이상하네.
비싸서? 셀프로 사진 않잖아. 아, 그렇지.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 키의 개수가 1, 2, 3, 2, 1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9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 뭐냐면은 9개를 이미 추출한 거야. 9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이 중에서 9개만 딱 뽑으면 돼. 일부 9개를 뽑아서 여기에 우리 뭘 보는 거냐면은 x 바를 먼저 관찰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분산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는 건데 x 바를 한 번만 이제 우선 따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렇게 가려면은 x 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9 곱하기 여기 전체 9개거든. 합이 9개인 거니까 9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9분의 2 플러스 11 곱하기 9분의 3 플러스 12 곱하기 9분의 2 플러스 13 곱하기 9.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이게 지금 x가 딱 한 번 9개로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인 거지. 그게 이제 얼마냐면 계산해보면 1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 이거 괜히 했다. 이게 어차피 11이었는데, 그치? 1, 2, 3, 1이었으니까 평균이 11이라고 하는 거는 잡아보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11이고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이 11.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표본을 쓰건 모집단에 대해서 쓰건 계산은 똑같아지긴 하는데 개념을 내가 계속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볼게. 뭐냐면은 표본의 분산을 구했다는 얘기는 없어. 사실 구할 수 있거든. 구했다는 얘기는 없고 뭐가 있냐면은 원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은 1.5라고 했지. 1.5. 표본의 분산을 모르면 당연히 표준 편차도 구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이거 상관없이 얘를 지금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1.5.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1 빼기 그 다음에 1.5가 있었어. 1.5를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1.5 그리고 밑에는 9개였으니까 루트 9로 나오고 그 다음에 95%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이렇게 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F 여기 11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9분의 1.5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이게 계산해보면 10이고 이게 12니까 10, 11, 12를 더하면 된다. 따져보면 그치? 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거든? 계속 비슷한 설명을 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줄게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는 한 번 뽑은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 그리고 1.96이 의미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95%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95%가 1.96이 아니라 2로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0.47로 반쪽이 0.47로 다른 쪽이 0.47인 거니까 둘이 합치면 0.95. 이 부분을 1.96이 아니라 2로 놓고 계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 들어간 시그마 값은 표준 편차를 1.5 이렇게 대입을 한 거니까 보면 돼. 그렇지? 그리고 n 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하자. 얘랑 이게
1556번 한 문제 더 하고 시작할게. (1556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근데 이 문제는 가치가 있어. 뭐에 대한 가치가 있냐면은 그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내가 좀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볼게. 뭐냐면은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해서 100까지의 x 요게 2000. 그러면 일단 이거는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이오품 100개를 뽑아가지고 무게를 전부 다 더한 거야. 100개. 그러니까 2000이면 당연히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100개로 나눠버려. 이렇게 100으로 나눠. 그럼 이 값이 20이거든. 그러니까 2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냥 표본 평균이야. 20. 한 번 100개 뽑았지. 그거를 지금 100으로 나눈 거잖아. 다시 물어볼게. 표본,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뭘 구한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 아니 했는데 왜 또 밑에 거야? 위에 거. 위에 거.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본을 한 번만 뽑으면 안 돼. 여러 번 뽑은 애들의 평균을 구한 게 2x야. 그 이거는 뭐냐면은 100개를 뽑았으니까 100번 뽑은 게 아니라 100번을 한 번에 뽑은 거라고. 한 번에 뽑아서 걔네끼리의 평균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모집 단에 10,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봐.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100개를 그냥 딱 추출하고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얘네끼리 너희 평균 몇이야? 이렇게 지금 계산해보는 상황인 거야. 그치?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했어.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x 바를 구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시그마도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해서 100까지 돼서 xi 빼기 20의 제곱을 한 게 2475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침 아까 표본 평균 구해놨는데 20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뽑은 애들이 21g일 수도 있고 20.5g일 수도 있고 해서 여기다 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분산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된다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게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였어. 뭐냐면은 개념센 라이트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봐.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개념센 라이트에서 121쪽 한번 볼게요. 121쪽. 그 121쪽에 있던 내용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거든.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냐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 x바 그 다음에 s제곱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 지금 121쪽에 나와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이 계산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표본 자체에 그냥 분산을 구하고 있는 거야. 한 번 100개를 뽑았을 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고 있는 거니까 표본의 분산을 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공식에 있듯이 빼기 1을 이렇게 해줘야 돼. 빼기 1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빼기 1을 왜 하는지는 그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있었거든. 표본 평균을 정의할 때와 달리 표본 분산을 정의해서 n-1로 나눈 것은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근데 읽어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래서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 내신 시험에서 거의 낼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 야, 이해 인정하고 넘어가자 차원의 공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 어쨌든 99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한 번 나왔어.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99분의 2475를 만들어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와. 25가 된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표본의 분산이에요. 이게 표본 분산. 근데 이거 아직 개념 쌤한테 더 풀면 안 돼. 여기서 또 뭘 쓰냐면은
이걸 이제 써봐야 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냐면은 이거거든. m 있으면 이쪽이 x바가 있어. x바가 있으면 빼기 k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가 써. 이 k 값은 직값을 의미해. 표준정규 분포에서 직값 알고 있지? 1.96 같은 거. 이쪽은 x바에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근데 우리 이 문제 다시 읽어봐도 모집단에 평균과 분산이 안 나와 있어. 이게 있어야 되거든. 얘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만든 게 지금 이 공식이잖아. 그치? 근데 개념 셀라이트에서 어디에 써져 있었냐면은 여기 쭉 가보면 127쪽 제일 위에 있지. 127쪽 제일 위에. 127쪽 제일 위에 참고 부분 보면은 모호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이 모호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알아야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를 얘는 우리가 S로 표현하거든. S. 이거를 이렇게 S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 뽑은 애들끼리의 한마디로 100개 뽑은 애들끼리의 분산이 있지. 그거를 그냥 이 실내 구간을 잡는 공식에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이거 납득이 돼야 돼.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계산이 정상이야. 왜냐면은 여기 모집단의 평균 알고 있고 분산 알고 있으면 뭐하러 추출을 해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 모집단. 애초에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데. 그치? 이거 얘 알고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많이 주어져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이상적인 상황이거든. 그렇게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합당하겠지. 표본을 100개 뽑아서 걔네들끼리의 분산을 만들어 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실내 구간을 잡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어쨌든 이건 S든 시그마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여기 96%라 했잖아. 근데 96% 여기 봤더니 0.48의 2배지. 0.48의 2배인 거니까 요 K 값이 이게 지금 2인 거야. 얘가 2고 얘도 2고. 열심히 쓰면 되지. K 값. 그치? 그 다음에 저 S 값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구해놨어. 25가 표본의 분산이었던 거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 5가 된다. 얘는 각각이 5가 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100개 크기는 100이었던 거니까 이 N자리에다가 100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걸로 볼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일단 정답을 구해본 이유는 이분이 19가 나오고 21이 나오고 그래서 21에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19를 빼면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네 19에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21을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빼기 1을 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 이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잘 묻지는 않는데 구했을 때 얘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은 뭔가 짜릿짜릿함이 오지 않아? 보면? 짜리까지요? 나는 왔는데 아니 뭔가 개념들이 다 섞여가지고 좀 어지러웠었는데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제거든. 어? 쉬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일단 시원히 화장실 타임만 들렸다고.
그치. 너무지게. 진짜 처음 들어가도 해볼게 오늘. 한자 되게 인생 견한자, 예린 견자. 우리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마무리하고. 그거 집에 같이 안 가. 허허. 영어 숙제 같이. 1086번 하나 좀 더 해볼게. 이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인데 전기 자동차가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계속 개념을 연결시켜보자.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을 두 번 꺼내. 표본을 두 번.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애초에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줬어. 모집단 이렇게 알려준 상황에서 100대를 꺼낸대. 100대. 여기 100대고 두 번째 꺼낼 때는 400대 꺼낸대. 그렇지?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표본 평균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두 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x1 바 이렇게 둔 다음에 x2 바 표본 평균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를 실내구간을 잡을 때 있잖아. 실내구간을 잡을 때 퍼센트도 다르게 있어. 이쪽은 실내구간을 95%로 있고 여기는 밑에 거는 실내구간을 99%로 있어. 그치? 이게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각각에 대한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먼저 1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 상황도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1번 상황을 먼저 가보면 실내구간을 한번 써봐. m 그 다음에 x1의 바 이렇게 두고 나면은 마이너스하고 95%는 1.96으로 하라고 가로에 써져 있지.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는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를 갖고 온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x1 바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또 시그마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 이걸 지금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점이 A라고 문제 되죠. 요게 A 그 다음에 요게 B 각각을 A, B로 잡고서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x2 바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99%에서 들어가니까 2.58이지. 2.58에 곱하기 루트 400분의 시그마 m 추정을 하는데 여기는 x2 바하고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나면 얘를 CD라고 할게. 이게 C 이게 T 계산을 해봐. 근데 문제에서 A는 C라고 했으니까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되거든. 얘랑 둘이 같다. 그치? 그럼 이걸 등식으로 써볼게. 식을 써보면 x1 바 빼기 1.9에다가 곱하기 루트 10분의 시그마 하고 는 x2 바에서 빼기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1 바에서 x2 바를 이렇게 뺀 게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이거 넘기면 1.96에 10으로 나눴으니까 0.196 시그마에서 빼기하고 2.58 20으로 나누면 여기 0.21은 2, 2는 4, 60 이렇게 지금 정리되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 한번 해보면 얘는 196에서 129 뺐으니까 6, 7이네. 0.067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요거 문제에서 1.34라는 조건이 있었어. 얘가 1.34를 했으니까 따라서 요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은
2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계산해 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그냥 이 정도로 출제가 됐었다는 얘기야. 시그마는 가 아니라 20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b 빼기 a의 값을 구하려 했거든. b 빼기 a. 이거 이제 할 수 있겠지? 여기 그대로 실내 구간 보면 되는 거니까 2배 해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각각 계산했을 때에 대해서 가는 상황인 거니까 그대로 해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1640. 아까 앞반에서 있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1591번 잘 들었어요. 1591번. 얘랑 있었던 1591번. 인이었네. 좀 헷갈려. 1591번 질문은 없었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 아니, 얘는 어디 간 거야? (1591번은) n 시그마 이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또 모집단 있는 상황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한번 이미 추출하고 뽑은 애가 한번 n1이 그다음 또 한 번 뽑은 거는 n2다. 이렇게 느껴봐. 근데 아까랑 비슷하네. 요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는 뽑을 때 알파 퍼센트로 뽑을 거고 여기는 뽑을 때가 아니라 실내관을 정할 때 베타 퍼센트로 뽑을 거고 실내관 그치? 근데 실내관을 잡아보면 여기는 A부터 해서 D 사이고 근데 여기는 C부터 해서 D 사이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풀었던 수능 문제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특정한 값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잘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게. n1은 n2일 때 알파는 베타이면 이렇게 이런 거는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n1과 n2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같다는 크게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펼쳐보 구간을 펼쳐보면 n 그 다음에 여기 1을 써주면 x1 특별히 뭐 평균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으니까 x1 파라고 x1 파 x2 파 x1 파 빼기 그리고 알파 퍼센트면 일단은 그냥 k라고 쓸게.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x1이라 하지 말고 그냥 x라고 줄게. 이 부분은 x바에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분의 시그마 이렇게 놓고 이 식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놓은 상황을 생각합니다. 확인해보면 n1은 n2라 했으니까 이때는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이랑 이 크기가 똑같다 얘기야. 크기 똑같지? 그 다음에 알파는 베타이면이라 한 거는 얘 동그라미 치는 부분 봐봐. 루트 n도 똑같고 그 다음에 k도 똑같게 맞춰준 거. 이 실내도 똑같이 맞춰준 거. 그치? 그러면 이 구간은 A랑 B 사이랑 C랑 B 사이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 말 맞을까 틀릴까? 봐봐. 요 시그마는 애초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모집단에서 오는 표준 편차이가 똑같은 거고 이 N과 K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였던 건데 기억 봐보면 얘도 똑같이 맞추고 K도 똑같이 맞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K는 이 알파 베타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지? 집값인 거니까. 그러면 이 A, B랑 C, D랑 구간이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똑같아. 맞아 틀려? 얘랑 맞아 틀려?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하나가 A랑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X1바랑 X2바는 같다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어. 매번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이 중앙값이 한 번에 X1바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 길이가 같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가서 X2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CD가 얘네 둘이 길이는 똑같지만 겹치지 않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지금 겹치지 않잖아. 그치? 아까 앞에 시간에서 하다가 의자에 박았어. 퍽 소리. 조심했어. 이해됐지? 이거? 니은을 봐보면 니은은 이렇게 돼있어. N1과 N2가 같다. 이건 여전히 크기를 똑같이 맞춘 거야. 근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96이고 이쪽 2.58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1번에 비해서 2번이 이 날개의 길이가 길어진 거야. K 값이 이 베타 값이 더 크다라는 건 K 값이 더 커진 거거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A랑 B 사이가 C랑 D 사이에 섞느냐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말 맞아 틀려. 이게 이런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X1 바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분명히 두 번째 게 길이가 더 길다는 거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있고 D가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C가 여기 있잖아. X2바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얘가 속하는 거 맞지? 얘가 여기 속하는 거 맞지? 근데 이거 당연히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언제 안 돼? 얘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죠. 더 길다 하더라도 CD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X2바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예외가 너무 많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살펴보면 되겠어. 디귿을 봐봤더니 디귿은 N1보다 N2가 크대. 얘보다 얘가 아까 1번, 2번 비교해보면 이 N2 값이 이거 내가 말로 하기 헷갈리니까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 디귿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X1에 대해서는 루트 100 정도로 봐보자. 루트 100분의 시그마 M X1 바에 플러스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봐. 그리고 여기를 1.96 정도로 잡아볼게.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X2가인데 빼기 하고 지금 문제 읽어봤더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거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럼 여기를 오히려 이쪽이 신뢰도를 지금 더 높여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가보자. 2.58. 여기 이거는 1.96 곱하기 n 값은 여기가 더 컸으니까 루트 400분의 시그마 n x2바에 대해서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짧은 부분이 얘가 무조건 길겠지. 이게 이거보다 크잖아. 그치? 나누기 한 것도 얘가 얘보다 작은 숫자로 나왔어. 위에 게 훨씬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A 플러스 D랑 B 플러스 C를 비교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A 플러스 D랑 B 플러스 C 어떻게 비교하지? 약간 이게 궁금했을 수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예를 이런 상황. 지금 요 그림 그대로 갖고 와서 봐볼게. 이게 반대거든. 그대로 갖고 와면 안 되겠네. 1번 그래프는 1번은 이렇게 좀 길어져 있어. AP.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CD가 이런 식으로 짧아져 있는 거야. 그럼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B 빼기 A가 C D 빼기 C보다 길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이랑 똑같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나면은 넘기면 A 플러스 D 이쪽은 B 플러스 C 잡히는 거니까 이게 요식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줘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거를 길이의 관계로 분석을 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n과 시그마를 바꾸고 n과 k 값을 다르게 시그마 값은 다를 수 없어. 같은 모집단에서 뽑은 거니까 얘네는 똑같다고. 근데 이 두 개를 바꿔가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내신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요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문제 풀 때 다시 복기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보자. 그치? 한 3개월 뒤쯤에 보게 될 문제인데 잘 봐. 잘 보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2월달에 좀 더 풀어볼게. 그 다음에 1640번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표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돼. 표를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1640번에 분포표 만들어 보면 x 그다음에 여기 1 3 5 이렇게 적혀 있지. 근데 한 장, 세 장, n장 이렇게 되겠으니까 전체 n 플러스 4장이야. n 플러스 4장 중에 여기 1, n 플러스 4분의 3, n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지금 따져볼 수 있겠지. 아, 5가 아니라 n이네. n 플러스 4. 한 장, 세 장, n장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서 p 값을 이렇게 두는 거야. 그치? 아, 근데 이제 임의로 한 장을 뽑아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돌려놓는 시행을 2회 반복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크기가 2인 상황을 얘기해요. 크기가 2인 상황을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뽑힌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두 번 시행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한 번 뽑은 걸 x1 그 다음에 두 번 뽑은 거를 두 번째 뽑은 거 x2 이렇게 좀 순서상을 생각해 보자. 두 번 뽑은 거니까 이렇게 뽑는다 생각하면은 처음에 어쨌든 평균은 지금 문제에서 얼마나 했냐면은 x1의 바가 3일 때를 줘요. 요게 25분의 11일 때를 했으니까 x바가 3인 상황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p값이 25분의 11일 되도록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계산 여기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평균이 3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 뽑은 애들 두 개의 합이 6이 돼야 돼. 이게 지금 3인 거니까. 그치? 2분의가 3인 거니까 이 둘이 더한 게 6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그 순서상을 나열을 해보면 여기가 1, 5, 그 다음에 2, 4, 그리고 3, 3, 2, 4 없지? 3, 3, 5,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요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전부 다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1일 때는 n 플러스 4분의 1 확률 곱하기 5인 거니까 n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그다음 이 경우는 n 플러스 4분의 3을 두 번에 곱해준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는 n 플러스 4분의 n에다가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1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확률이 돼. 이걸 다 더한 게 25분의 1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그렇지?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보면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크기 2라고 했으니까 뭔가 분산을 2로 나누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었어. 왜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평균이 3일 때 확률을 준 거거든. 이거를 집중적으로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유형이 좀 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 힘이 들잖아. 조금만 더 정리하고 있어줘. 몇 명만 더 부르고 끝내도록 할게.
플러스 어차피 D랑 같은 마디가 없으니까 음악 플러스 그거에 거기 9반 애들이 많아. 9반 애들이 있어. 나상우 잠깐만 기다려봐. 며칠? 며칠이야? 3월 11일. 뭐 때문에 만났는데?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신고 있어. 근데 내거 다 미리 올려. 뭐 신고 있어? 그러면 누가 신고하는 거야? 모르겠어. 에이지 때문에 그런 거야. 에이지. 아니 기껏 떠 좋겠잖아. 이거는 반년 전부터 올라오는 건데. 아니잖아 나 그 계정 터뜨리고 이거 새로 올린 거 아니야? 너 계정 터뜨리고 새로 올린 지 한 2달 됐잖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아. 지금 근데 계정 터치고 다시 바로 올린 건 어떡해? 계정 한번 터뜨릴까? 전에는 한 사람인데 피는 다 샀네. 이게 좋아. 15일이네. 15일은 세. 어차피 못 터뜨리지 않고 터뜨릴 수 있어. 터뜨릴 수 있지. 아 근데 또? 이상한데 유리 이렇게. 아니 구매진 거 왜 갔다 온 거야? 지우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 지우고. 얘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타봤어야지. 내 차이 없는데? 또 너무 비싸서 안 가려고. 야, 두 개만 돼. 7분 기다렸어 130분 방금 두점 찾았어. 130분 치료부터 먼저 여기 아니 잡담하지 말고. 아니 찾아보고 있었어. 우리 그게 얇지 않은데? 안 되겠다. 진짜 선배한테. 나 이거 탔어. 오버리 왜 그렇게 얇은가? 치우고 탔어. 엄청난 옷을 가려? 가렸지. 이 친구 거 몇 번 버려서 탔어. 야, 이게 두꺼워. 너 최강머리 가게 한데? 진짜 개 두꺼워. 불안 거지. 이거 떨어지면 진짜 나한테 탈모인 거야.
최강 머리카락. 진짜 두꺼워. 80. 이거 나 뭔데? 이거 주려고 곱슬. 못 사네. 서울 못 벌어. 곱슬이 비쳤어요. 이렇게 만지면 느껴져. 소리 나는데 머리카락
건데 잠깐만 나랑 상담 못했던 두 친구만 두 사람 빼고 다 했어. 얘랑 괜찮죠. 얘랑 이미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두 사람만 못했지. 잠깐만 나머지 금방 할게. 나머지 친구들 다 그때 잠깐 미안. 다음 동안에 고생 많았어. 이게 뭐하냐? 이게 오늘 날씨 좋던데 자전거 줄래? 어? 브레이크 아 괜찮아. 나도